그러면은 두 번째로 낡은 유교, 새로운 유교, K 유교를 향한 로드맵이라는 주제로 마크 피터슨 교수님께서 해주실 예정인데요. 사실 이분도 상당히 한국어를 잘 하십니다. 제가 여쭤보니까 1965년도에 처음 오셨다고 합니다. 한국에. 미국에 그 다니시는 대학이 브리검령 대학인데 이게 몰몬교 그 미션 스쿨입니다. 그래서 몰몬교 선교사들이 많이 국내에서 볼 수 있죠. 1965년도에 이미 한국에 방문하셔가지고 그 뒤로 수십 차례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랑이 남다르십니다. 그러면 바로 마크 피터슨 교수님의 두 번째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제목은 낡은 유교, 새로운 유교, K 유교를 향한 새로 로드맵이 되겠습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소개받은 마크 피터슨입니다. 오늘 한국말 할까요? 아니면 should we speak in English? This is an international forum. Maybe we should speak in English. I think most of you are Korean, so 한국말로 할게요. 또 통역자에게 고생 안 하게 하나만 할 거예요. 또 여러분과 같이 에드워드 창 지금 우리 캐나다 친구하고 또 중국서 수달강 교수님 곧 발표할 것이고 또 우리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또 계시고 우리 다 같이 이곳에 참석하는 것은 너무 영광이라고 좀 생각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이 유교가 21세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K-유교, 처음에 K-유교 볼 때는 아이고 K-팝, K-드라마 또 K-유교 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합당해요. 우리가 새로운 유교를 좀 생각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유교는 요새 상당히 비평 많이 받는 거예요. 저는 유튜브 채널 해요. 아십니까? 저는 우물 밖에 개구리라는 유튜브 채널 하는데 우물 안 개구리 아니고 우물 밖 개구리. 그러니까 제가 밖에서 한국을 보는 거예요. 그 채널에는 제가 유교 관계 영상을 준비한다면은 아주 비평이 들어와요. 유교는 필요 없다. 유교를 좀 지나갔다. 유교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다. 이런 소리가 꽤 있습니다. 제가 섭섭히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제가 오늘 조금 다르게 유교를 좀 해석하도록 살아있는 유교, 다음 세계를 위한 유교, 제 분석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유교는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한국 외에도 국제화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유교는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유교 속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연구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유교는 한국에 오래전서부터는 지금 유교하고 좀 다릅니다. 유교는 원래 삼국시대에 들어왔었어요. 솔총, 최치원 같은 분은 유교 대가들이었는데 그때 유교하고 한국 조선 말에 유교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 자료를 좀 봅시다. 17세기 말에 한국에 유교가 변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근거를 오늘 보여줄 수가 없지만 제 이관계로 책 하나 썼습니다. 그 책은 영어로 썼고 또 한국말로 번역도 했습니다. 그 책은 원본은 표지에다가 한자로 유교 사회의 창출. 근데 최근에 지난 몇 개월 전에 일초각 출판사는
새로 발행했습니다. 이북으로 종이로 발행 안 하고 이제는 표지는 순 한국말로 해요. 한자는 없이. 그만큼 우리 학계는 좀 편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것에 17세기 후반서 한국의 유교가 많이 편했다는 것을 제가 보여주었는데 그러니까 유교는 생존하기 위해서 먼저 그 북의 사회를 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북의 사회는 우리 지금 한국의 북의 사회라고 하면은 번역자는 patrilineal society이라고 해요. 보통 patriarchal society라고 번역하지만 나는 patrilineal society라고. 북의 사회가 있기 전에 유교가 있었습니다. 1200년 동안. 그 유교를 다시 재생하면은 한국의 21세기 유교가 좀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북의 사회 없이 평등한 사회 한 가운데 유교는 살아나갈 수가 있다고 좀 생각됩니다. 북의 사회는 어떤 겁니까? 남자 중심이죠. 또 여러 가지를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또 여자한테는 악압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유교 안에서. 이 청법이라는 것은 북의 사회라는 것은 없어져야 된다고 좀 생각됩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보다도 제 보기에는 한국의 그런 경향으로 나가는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한국에서는 북의 사회를 떠났습니다. 지금 한국은 북의 사회는 아니고 평등사회 아닙니까? 이 평등사회 한 가운데 유교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을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고문서, 증거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자가 상속권을 잃었다는 거예요. 상속권 있었다가 17세기 말서부터는 없어졌어요. 여자의 상속권. 또 여자의 제사에 윤행에 참석했다가 이제는 여자가 윤행에 참석지 못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족보는 모두 남자 중심으로 했는데 북의 사회 한 가운데 그렇게 남자 중심인데 근데 그 먼저는 족보는 남녀 똑같이 했었어요. 혼인법 시집으로만 가는 거예요. 원래 한국에는 장가가는 것도 있고 시집 가는 것도 있었습니다. 또한 남아선호 생기는 거, 또한 양자는 한국에 조선 말 때까지 들어오면은 한 15% 사람이 양자입니다. 족보에 본다면은 입양 이런 표시가 있는 거요. 또한 집성촌은 양반 마을 한 마을에 다 같이 한 성씨 있는 거예요. 이것은 7개의 특징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개를 좀 봅시다. 이것은 족보이죠. 오른쪽은 우리 지금 흔히 아는 족보입니다. 남자의 그의 아들, 그의 아들, 그의 아들, 그의 아들, 남선 여후. 남자 먼저 쓰고 뒤에는 딸 쓰는 거예요. 또한 딸의 후손을 한 대만 하면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위를 언급하고 누구 어디 시집 갔다는 거. 또한 여자분은 시집에 오는 것도 있어요. 그 표시는 시집으로 오는 이 집안의 어머니, 그 다음 세대의 어머니 되는 것은 여자가 족보에 없는 거 안 해요. 근데 시집 가는 거, 시집으로 오는 거 이렇게 표시된 거예요. 옛날에 저 왼쪽에 그 일면 안동권시보예요. 안동권시는 첫 번째 한국에 발행한 족보입니다. 안동권시보는 1476년도에 성화보이라고도 합니다. 거기서 본다면은 여자의 딸의 기록은 아들과 똑같이 후해요. 또한 그 중간에는 거기서
한 집안에 여기 보시다시피 난순서 기록했어요. 거기서 중간에 보이잖아요. 한 집안에 딸, 아들, 딸. 난순서입니다. 남선, 여후 아니었고, 그러니까 북의 사회 생기기 전에 이런 사회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족보. 또한 상속법. 이 문서는 지금 보는 문서가 신사임당의 분재기입니다. 신사임당이 여기 둘째 딸인데 첫째는 조금 없어졌지만 둘째는 이원수의 처 신사임당, 셋째, 넷째, 다섯째입니다. 이 다섯째 딸인데 아들 없어요. 만약 신사임당이 200년 후에 살았으면은 딸 5명 다 시집 가버리고 그 재산을 입양한 양자한테 줄 거예요. 근데 신사임당 때는 그런 일이 없었고 오히려 여자는 상속권이 있어서 여기 5 자매들이 그 재산을 5분의 1, 5분의 1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이것도 조선 초기, 조선 중기까지 있는 연습입니다. 이것은 잘 안 보이지만 저 빨간 그리는 데는 오가, 다가. 우리 가족은 다른 가족과 다르게 줄과 여자는 쭉 물위 윤행, 제사 물위 윤행.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이것은 1688년인데 1688년까지 17세기 말 때까지는 여자는 제사를 윤행으로 다녔습니다. 남녀 순서로. 윤행이라는 말은 돌아가면서이라는 말이에요. 네, 재산 받고 똑같이 제사를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세기 들어가면은 그와 똑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한국은 나가지 않을까 좀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사는 여자분들도 책임이 있었어요. 이것은 왼쪽에 한국의 족보 양식도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팔고조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조 할아버지 있습니까? 있죠? 고조 할아버지가 몇 명 있습니까? 한해라고 하지 마세요. 한해라고 하면은 완전히 북의 정신에 빠진 거예요. 할아버지 하나 있죠? 할아버지 몇 명 있습니까? 할아버지 둘 있죠? 중조 할아버지 몇 명 있습니까? 네입니다. 고조 할아버지 몇 명 있습니까? 8고조도. 그러니까 8명 고조 할아버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의 정신을 떠나서 양조 가족을 또 단순하게 북에 모계 안 해요. 모계에 북에, 모계에 북에, 이렇게 양족에 8명 고조 할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앞으로 족보, 지금 족보하는 것이 남자 중심으로 하는데 한성씨만 하는 건데 앞으로 진짜 가족 역사 연구를 한다면은 이 팔고조도와 같이 하실 거예요. 이미 소양소 족보는 그렇게 해요. 오른쪽에 소양소 수는 팔고조도입니다. 팔고조이라고 아니하고 pedigree chart, 또 5대 손, 5대 자손의 표시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보기에는 족보이라는 것도 한국은 북의 사회를 떠나서 북의 사회 아닌 족보 연구를 하면은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 옛날에 한국에 이렇게 했는데 서양서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한국은 이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당연합니다. 또 모계에 자면은 저쪽에도 웬만한 할아버지가 있지 않을까요? 웬만한 할머니가 있지 않을까요? 저의 어머님의 아버지가 미국에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름은 스미스입니다. 제 이름은 피터슨인데 근데 제 정신은 일부는 스미스입니다. 나는 그 할아버지의 후손입니다. 그 할아버지의 피 제 혈관에 댕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계에 저쪽에 모계 북에 이렇게 따지면은 재미있는 사람 있을 거예요. 재미는 웬만한 사람 있으면은 본인이 자존심 생기잖아요. 네. 이것도 족보 종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뭐요? 이거 어죽헌은 뭐요? 율곡 선생 태어난 집이잖아요. 강릉에 가보니까 여러분 학교 때 거기 안 가는 학교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 사람들 가운데 거기 안 간 사람 없을 거예요. 다들 가셨을 거예요. 어죽헌 가면은 율곡 선생의 탄생한 장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집은 신사임당의 집이라고. 또 율곡 선생의 아버지 장가가셨어요. 헤릴사위라는 소리 쓰지 마요. 헤릴사위라는 말은 일본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일제시대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것은 완전히 북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남자 중심으로 해서 헤릴사위는 임시로 거기 갔다는 거예요. 임시는 아닙니다. 조선시대는 장가가는 일이 북의 생활이 생기기 전에 17세기 말 이전에는 아주 흔해요. 또 이 집은 신사임당의 집 아니에요. 그 집은 신사임당이 자기 어머니로부터 얻은 집이에요. 어머니는 여기 영인 이씨입니다. 근데 영인 이씨 집은 그분의 집 아니에요. 그 집은 자기 어머니로부터 강릉 최씨로부터 그 집을 얻었습니다. 우리 확실히 모르는데 강릉 최씨 할머니가 그 집을 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율곡 선생 신사임당 집에 태어났다는 것보다도 율곡 선생이 그의 외할머니 집에 태어났다고 하면 됩니다. 난 실수했어요. 나는 외할머니라는 소리 했습니다. 외자를 싫어요. 저기 난 딸 둘밖에 없는데 아시죠? 난 외할아버지 그 밖에 할 자격 없습니다. 싫어요. 난 할아버지입니다. 외할아버지 아닙니다. 저 밖에 할아버지 아닙니다. 아내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한국에 그것은 이미 편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요새는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아내하고 수원 할아버지, 목포 할아버지 해요. 그렇죠? 이거 바꾸는 거예요. 이것은 북의 사회를 떠나고 우리는 북의 사회를 안 하겠다 하는 표시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올바르게 봤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어죽헌처럼 모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사람은 북에 있기 전에 모계 있었다. 이거 틀립니다. 북에 있기 전에 양계 있었습니다.
모계 겸 부계 겸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모계로 했잖아요. 어죽헌. 그러니까 완전히 모계 사회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평등 사회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모계 아니고 부계 아니고 같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7세기 그러면 이 몇 가지 연습 습관들이라고 할까? 17세기 이전에 17세기 말 이전에 어떤 거 있었느냐 하면은 여자는 남자와도 같이 상속권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여자는 제사에 있어서 윤행으로 참여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족보는 남녀 평등하게 팔고 줘도 가지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또한 혼인법, 시집가는 것도 있고 장가가는 것도 있고 자유롭게 선택한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남아 선호, 여아 선호 공평하게 했었습니다. 입양 제도는 남녀 평등했습니다. 조선 초기는 여자도 입양했었습니다. 조선 후기면은 같은 혈통, 같은 족보에 입양하는 일이 습관이 됐었는데 조선 초기는 안 그렇습니다. 또 집성촌은 아니고 잡성촌이 되게 그렇게 많이 썼어요.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하니까요. 17세기 말 이전에 이런 습관들 지금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슬라이드 하나 빠졌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는 이와 똑같이 21세기 습관이라고 썼습니다. 말이 돼요? 그러니까 21세기의 습관은 17세기 말 이전의 습관하고 똑같이 해도 되는 거예요. 제 의견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유교는 어떻게 할까요? 북의 사회는 점점 없어지는데 유교는 철학적인 유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또 너무나 유교는 제가 훌륭한 종교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분은 유교는 종교 아니고 철학이다 한 거요. 이거 말이 돼요. 하지만 제 보기에는 유교는 종교로 따져도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외국에서 다른 나라에 세계 종교 공부해요. 세계 종교이라는 학 있습니다. 세계 종교이라는 책, 교재 있습니다. 세계 종교는 큰 종교는 5개 합니다. 그 큰 종교는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유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여러분은 유교를 종교 아니다. 기독교와 같지는 않고 불교와 같지는 않고 철학뿐이다 하면은 잘못입니다. 오히려 온 세계의 종교라고 하니까 종교합시다. 그거요. 다만 한국에서는 종교 아니라는 소리가 기독교처럼 교회 예배 아니하고 우리도 종교 아니다 한 거예요. 또 불교는 사찰에 가서 숭배를 부처님을 숭배하고 이것도 우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종교 아니다 하는 결론인데 이거 잘못입니다. 힌두교도 다릅니다. 힌두교는 무슨 일요일 예배는 안 해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안 해요. 그래도 종교입니다. 힌두. 또한 이슬람도 방식이 좀 다르고 다 방식 달라요. 그래도 다 종교이라고 합니다. 종교이라는 소리가 종이라는 말은 무슨 종자입니까? 할아버지 종자죠. 할아버지로부터 배운 교리, 가르침.
할아버지의 가르침은 해석한다면은 유교보다도 다른 교회보다도 다른 종교보다도 유교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종이라고, 예수님은 종이라고 할아버지라고 안 하고, 이슬람 모하메드도 할아버지라고 안 해요. 힌두는 여러 잡신은 할아버지라고 안 해요. 이슬람교도 모하메드라고 할아버지는 안 해요. 유교에서만 종교 자격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이라는 것을 비하지 마세요. 비하지 말고. 근데 싸우지 마세요. 종교끼리는 싸움거리가 있는데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난 기독교입니다. 난 기독교인입니다. 난 유교인입니다. 나는 기독교도 믿고 유교도 믿어요. 무슨 싸움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불교 믿어도 유교도 믿는 것 좀 괜찮습니다. 또한 지금 성균관은 유교의 본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본부가 유도회이라고 합니다. 유교회 아니하고 유도회이라고 합니다. 문제 있습니다. 유도는 일본에 가라테 하는 거요. 유도. 이미 어휘가 빠졌어요. 또한 어떤 사람 유교하지 말자 유학 이거 공부해요. 유학. 근데 유학이라는 어휘도 이미 갔습니다. 해외 공부는 유학입니다. 안 그래요? 유도하지 말고 유학하지 말고 유교는 그대로 해요. 모두는 어쨌든 유교이라고 하니까요. 그거 피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종교는 모두 다르다고 좀 생각하지만 모두 종교예요. 그러니까 유교는 세계 모든 종교 가운데 5개 큰 종교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거 인정하면서 나도 유교를 믿습니다. 또 다른 교도 겹쳐서 믿어도 좀 되는 거예요. 다만 이혼이 필요해요. 북의 사회하고 이미 이혼 도중입니다. 북의 사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대부분. 아직 남는 것 조금 있습니다만. 북의 중심으로 우리 북의 중심에는 북의 사회 제도에는 남자는 우선권 있고 여자는 뒷자리 있는데 족보는 앞으로 개혁을 해서 서양과 비슷하게 유형을 좀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는 우선권 없도록 여자는 뒷자리 없도록 좀 다 같이. 근데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유교가 공자가 말이 하는 것은 부부 유별 맞습니다. 달라요.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집사람하면 될까? 나하고 우리 와이프하고 우리 아내하고 아주 세상 보는 시선이 달라요. 우리 집사람은 눈치발로, 남자는 눈치 없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끼리에도 부인이 눈치 잘못 봤다, 못 본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남녀는 좀 다르기는 다른데 근데 공평하게 좀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앞으로 종친회, 이 종법 많이 바꿀 때도 총선은 여자 해도 되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는 총선은 어디까지나 남자이라고 생각하는데 서양에서는, 미국에서는 여자 총선 있습니다. 가족회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닙니다. 이 가족회는 활발한 사람들이 여자가 많습니다. 한국에도 가족 역사관계 연구하는 것도 한국에도 여자들이 좀 해도 총선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네,
장가 가는 혼인법도 지금 장가 가잖아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이 제도도 지나갔습니다. 어디 가지나 철학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유교의 철학은 최고요. 효, 충, 인위예지 이것은 대단한 겁니다. 인위예지, 신 이런 거 우리 자녀분들에게 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학교에서는 그때 국민윤리 했다가 지금은 도덕 시간이라고 하는데 한국 유교를 지금 많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유교는 사회의 등뼈입니다. 개인 성격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유교를 버리면 안 되고 오히려 21세기에 유교를 생각해서 기독교와 불교와 협조를 하면서 조화하면서 싸움 길이 아닙니다. 이거 협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교는 참 모습으로 옛날 유교와 똑같이 평등하게 하다가 가능성이 있어요. 옛날에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옛날에도 했으니까 지금 21세기 유교는 살아가는 방법을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제 생각입니다. 제 시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크 피터슨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당연하게 생각하던 그런 것들을 미국인이신 마크 피터슨 교수께서 약간 다르게 그리고 새롭게 또 재미있게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좀 재미있게 표현하셨지만은 좀 생각 많이 해야 될 상황이고 유교의 진흥을 위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